다음에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으로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옵션 미결제 약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옵션 거래를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께는 제가 옵션 강의를 하면서 답을 드렸어요. 옵션의 본질 제1강. 옵션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하는 분인데, TSPO님이라고 옛날에 과거에 지금의 포24 포넷 사이트에서 이제 필진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초창기 이제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톡박굴리기 카페에 추세와 타이밍님이 TSPO님 글 발췌해 놓은 걸 2편을 잘 정리된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십시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 안에. 그분이 이제 했던 표현이에요. 옵션 미결제 수량 누적이 큰 자리들, 행사가 자리는 세력의 방어선이다. 예를 들어서 콜 270짜리에 옵션 미결제 수량이 많다. 그러면 270을 못 넘어간다. 지수는. 그리고 풋이 240짜리에 미결제 수량이 굉장히 많으면 그 자리도 세력의 방어선이다. 즉 240을 깨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예. 자, 제가 이 얘기는 옵션의 본질 제1강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생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네,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시장과 달리 우리가 흉내라도 좀 낼 수 있어요. 공급자 흉내라도. 자, 콜옵션과 풋옵션을 우리도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발행자 입장에서 우리도 시장에 살짝 참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급자가 옵션을 발행한다는 것. 자, 콜옵션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자리에서 권리 행사를 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옵션이 콜옵션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죠? 풋옵션 설명드릴 때. 시장이 내려가는 걸 기대해서 옵션을 사서 시장이 내려갔을 때, 그 권리 행사를 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풋옵션이다. 절대로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콜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이가 저 자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혹은 저 자리까지 가면 나는 만족한다. 기대치죠. 그 자리를 콜하고 불러둔 자리가 콜 외가들 자리죠. 풋은요. 자산을 보유한 자가 시장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선물 매도로 자기 자산을 해칭을 해주는 과정에서 내려가도 더 이상 이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풋하고 짚어두는 자리들, 이게 풋 외가들이죠. 이게 옵션 발행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이죠. 그들이 세력의 방어선이다라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옵션 미결제 약정은 이제 특히 만기주에 접근해서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살펴보시면 제가 만기 전날 만기 시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글들이 이제 여러 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살펴보시면 제가 옵션 미결제 약정을 검토를 안 한 글들이 없을 거예요. 항상 검토할 겁니다. 그 자리들 찾아보고. 그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 판때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는 옵션 미결제 약정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 수량들을 전 콜옵션과 전 풋옵션에서 거래가정 평균을 내갖고 지표화해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자 하면은 어떤 기초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준비 중에 있는 수급 또 이제 중급 강의 그때 이제 제가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미결제 약정은 제가 이제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걸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수급 기초론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요.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수급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요. 수급의 척도들로 가격과 거래량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주체별 현황과 또 미결제 약정이 있다.
각각의 척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결제 약정, 선물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또 옵션 미결제 약정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가장 중요한 팩트만 짚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수급의 척도들을 다 검토해 봤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이 수급 기초론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조성은 어떤 기본 패턴들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가지면서 수급 기초 부분의 강의를 마무리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 기초론의 강의의 연속은 마지막 부분의 시장 조성의 기본 패턴 부분과 이어서 이미 커리큘럼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시장 조성을 과연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매니저들은 시장 조성을 해나가는지 그 부분으로 강의가 진행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인은 누구고 시장 흐름의 이면이 아니라 그 진실 자체가 뭐냐, 또 시장 조성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옵션 강의에서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옵션 판은 어떻게 짜여지고 시장 조성은 그 옵션 판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선 시장 조성의 패턴, 이제서 좀 구체적으로 시장 조성론에서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 조성의 기본 패턴 부분은 수급을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결제 약정을 검토했던 수급 기초론 8번째 강의였죠. 수급 기초론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